안녕하세요. 최정원의 대출학교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실행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대출 실행, 관련된 전산,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 겁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해서 우리가 대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왔고, 그 다음에 탁감 받아서 가는 금액 말씀드려봤고, 자서 말씀드려봤고, 전산에 대해서 말씀드려가지고 대부분 다 여러분이 배우신 건데, 이제 실행이랑 연계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일 처음 여러분이랑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신 심사 전 확인 사항이고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저도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덜 놓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별거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엑셀에 쭈루룩 적어놓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건 없어요. 공통적인 거 주택일 때, 주택이 아닐 때, 기업 대출일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비고를 적어놨고 그다음에 확인했다면 확인자 도장도 찍을 수 있도록 그냥 양식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었다면 비고에다가 좀 내용 좀 적어놨다는 거고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양식이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대출금리 건당 10억 초과할 때는 금융질서 문란정보 동의서 진구라고 했는데 이게 2023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이런 것들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가계대출 10억 초과했을 때 대출심사위원회 승인도 하더라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어도 10억 초과 시에 검토용에서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참고 아이디어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참고해서 봐도 괜찮겠다 정도라고만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규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A4 용지에다 적으셔도 되고 엑셀로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놓치지 않도록 한 번 더 결제할 때 한 번 더 놓치지 않도록 활용하시는 그런 걸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대출 실행 전 확인사항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출 취급 제한사항 확인하는 건데 연체 유무를 보고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통업무 시스템 여신 심사에 가서 가부 결정한 이후에는 대출 취급 제한 사항의 발생 여부 확인은 여신 접수 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십니다. 접수 내역 조회로 가져와 본 거고요. 접수 내역 조회 가보면 이 사람 선택을 하고 대출 취급 제한 사항 확인 눌러보시면 CIF 보면서 연체 여부가 같이 나옵니다. 봤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인쇄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필수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봤다는 거 확인 정도만 하시고 인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실행하기 전에 연체 여부를 한 번 더 보도록 되어 있다. 대출금 지급 전 확인 사항이고요. 대출금은 기표 전에 선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죠.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등기부상 저당권의 내용이 정확한지 권리 침해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보시고 신용불량 여부 및 연체 등록 여부인데 요 두 개는 뭐냐 등기부를 보시면 되겠죠. 등기부를 보고 우리 설정이 잘 돼 있는지 보고 압류나 가압류 들어와 있는지 봅니다. 신용불량 연체 여부는 방금 전에 실행 전 확인 사항 여신 접수 한 화면에서 보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서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출금액 지급 관련된 규정이고요. 대출금액은 채무자 본인 명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당연히 본인 통장에 넣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정, 두 번째는 취소 정정에 의한 기산일 대출, 세 번째로는 시설자금을 시설 공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제약정 같은 경우에는 5년 만기 재대출, 20년 만기 재대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연동이 필요 없을 겁니다. 전액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예탁금담보대출 같은 경우 재대출 할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취소 또는 정정하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 여러분이 대출 조건 심사를 잘못했을 때가 제일 저는 많았거든요. 금리 적용을 잘못했을 때 또는 상환 방법을 잘못 등록했을 때 거치 기간을 운영을 안 하기로 했는데 1년을 했다던가 2년을 하기로 했는데 3년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건 심사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대출을 실행한 것들을 취소 또는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결되어 있는 걸 풀고 심사를 마저 하고 새롭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면 되는데 정정한 당일 날짜에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기산일 대출이라고 해서 요 앞으로 당겨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동이체 등록이 안 돼요. 자동이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별도로 수기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설자금은 시설 공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인데 시설자금이 뭐예요? 구입자금이잖아요.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인데 꼭 구입자금 등 대출이죠. 우리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 목적목을 구입한다 그러면 시설자금이 될 거고 매매사업자가 구입한다 그러면 얘는 운전자금이 될 겁니다. 자금용도 기억이 나시죠? 목적에 따라서 같은 구입이라고 하더라도 어디는 시설, 어디는 운전 달라질 수 있다. 여기가 고정자산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시설자금으로, 그 다음에 유동자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재고자산이나 이런 걸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 운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처음에 자금 용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설자금을 할 때는 시설 공유자, 즉 매도인에게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원래는 고객님의 통장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출금해서 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이분이 처음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 어차피 매도자한테 할 거니까 돈을 찾아가지고 이쪽한테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설자금 등의 차용금 지급 위임장인데요. 이거 받고 하는 게 시설자금일 때는 이게 원칙이라고 해요. 시설자금일 때는 여기에 손님 안 거치고 바로 매도인한테 가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손님 통장 들렸다가 근거 남기고 다시 붙이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설자금 등의 차용금 지급 위임장을 받고 처리를 하실 수도 있겠다. 신규 재대출 대환이고요. 대출 기산일자, 대출일자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대출일자가 원래 오늘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기산일자로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어요. 2022년 12월 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을 하셔가지고 2022년 12월 1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이게 바로 기산일자가 됩니다. 하면 되고요. 접수번호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심사한 거 찾으시면 되고 대출 조건 버튼 조건 등록 버튼 눌러서 여러분이 심사한 내용의 부대 조건을 결정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 뭐뭐뭐 볼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개별 여신 조건 등록하시면 여러분이 심사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다음 3번 누르시는 게 있거든요. 맨 처음엔 상품 정보 등록인데 거치 기간을 얼마나 운영을 할 거냐, 대출 총 기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이런 것들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거치 기간은 운영 10년까지 할 수 있고 상환 기간은 30년까지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 이자나 원금 주고는 얼마나 할 거냐, 거치 기간 얼마나 할 거냐 이건 심사했을 때 나왔겠죠. 여러분 결정한 대로. 그 다음에 상환 기일을 며칠로 할 거냐, 금리 변동 주기를 언제로 할 거냐 이런 건데 금리 변동 주기는 MOR일 때는 심사할 때 나오고요. MOR이 아닐 때는 실행할 때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더라. 그래서 햇살론 같은 거 실행할 때는 MOR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행하는 순간에 금리 변동 주기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MOR일 때는 심사할 때, MOR이 아닐 때는 실행할 때 있고요. 추가 대출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시설자금으로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을 나간다고 해요. 근데 2억, 3억, 3억, 2억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끊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마다 계좌번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냐? 그렇진 않고요. 10억이라고 한도를 설정해 놓으면 첫 번째 만들 때 계좌번호가 061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요 계좌번호에다 추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추가 대출 여부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시설자금일 때만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001에서 최초로 대출을 실행하잖아요. 시설자금으로 대상으로 추가 대출 여부의 대상으로 하면 1002에서 061 계좌번호 넣고요. 추가 아까 2억 다음에 3억 다음에 3억 다음에 2억이잖아요. 요것들은 요 1002 화면에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을 여러 번에 나눠서 끊어서 대출을 해야 될 때는 추가 대출 여부의 대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환기일은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이 정한 상환기일을 그냥 쓰면 되는데 말일이면 31일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최종적인 금리 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대출 조건 등록된다.
나머지 몇 개 더 말씀드릴 거고요. 통장 발행할 거냐, 발행하면 발행이고 아니면 아닌 거고, 대출 취급 수수료는 뒤에 나오니까 말씀드릴 거고, 연동거래도 뒤에서 설명 한번 더 드려볼게요. 거래내 확인서 발급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 증서 처리라고 해서 A4로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인쇄를 하셔도 되고, 여기 뒤에 계좌 알림 서비스 등록하는 거 있거든요. 여기 눌러가지고 등록해 주시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영농의 코드는 조합원이면 영농의 코드 직접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 CIF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다 그러면 999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더라고요. 별거는 없습니다. UMS 통지여부에 대한 통지, 대출금 실행됐습니다라고 문자 알려드리면 되고, 자동이차 관련해서도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전산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동이체 계좌 관련된 거고요. 자동이체 선택하는 거 들어오는데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몇 가지 얘기 드려볼게요. 만기시 완제 여부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얘기를 좀 드려볼 거고요. 오전 오후 출금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 출금 2회 출금인데 이게 뭐 새벽 4시 저녁 6시 이렇게 2번씩 출금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출금되는 게 기본 세팅 값인 거고, 그 다음에 UMS 통지 여부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UMS 통지 새벽 4시에 한번 빠져야 되는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낮에 오늘 새벽에 돈이 빠졌는데 부족했습니다. 지금 넣어놓으면 저녁에 돈이 빠집니다라고 문자 알림을 해주거든요. 연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일 날짜에 이자가 좀 덜 빠졌다라고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UMS 통지 여부에 통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비 출금 여부도 있고요. 미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1번 통장에 항상 돈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면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예비 계좌, 백업 계좌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시면 1번 통장에 돈이 없을 때 2번 통장에서도 돈이 출금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쓰더라도 UMS 통지 여부는 꼭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낮에 돈이 없으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오전 오후 2회 출금인데 이게 모든 계좌는 아니고요. 이게 마통은 안 됩니다. 마통은 새벽에 돈이 나가면 그 날짜에 무조건 이자가 썼다고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통은 손님이 낮에 돈 넣어놓으면 저녁에 한 번만 빠지면 뭐 그냥 되는데 굳이 하루치 이자를 안 만들어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통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저녁에만 빠지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면, 마이너스 통장에 만약에 아침에 새벽에 마이너스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통장에 돈이 있어가지고 낮에 돈이 있어서 200만 원 정도를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저녁에 다시 한 500만 원 정도 찾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마이너스 4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700까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까지 쓴 걸까요? 전일자하고 이날짜하고 해서 하여튼 뭐 얼마 줄어드는 금액, 요거 차에 300만 원어치로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 이자 계산하는 방법이, 왜냐면 이 사람이 낮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의 잔액으로도 보지만 어제하고 오늘 제일 많이 썼을 때하고 요 차이 나는 300만 원까지도 보더라고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도 대출금 이자를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굳이 돈을 빼버리면 안 나와도 될 요 차액만큼 이자를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낮에 다 돈 있어서 넣어놨는데 니네가 새벽에 돈을 한번 출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하루에 대해서 조금 이자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통은 이자를 한 번만 뺍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다라고 설명드려볼게요. 마이너스 통장 이자 계산은 꽤 그냥 복잡해서 첫 번째는 잔액으로 본다. 두 번째로는 하루 중에 최고액으로 본다. 이거 기준입니다. 어제보다 잔액이 늘었으면 그냥 잔액으로 본다. 어제보다 이렇게 증감이 있었는데 낮에는 좀 줄었다가, 그렇죠, 낮은 좀 썼다가 저녁에 채워놨다. 이러면 이렇게 많이 쓴 거, 내려간 만큼으로도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계산은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저녁에 한 번만 빠진다는 게 최종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메모 계좌 알림 서비스고요. 여기 보면 대출금 원리금 납입도래, 금리 변경, 만기도래, 거치기한 종료 일괄로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리금 납입도래 뭐냐, 2월 17일 날 이자를 낼 게 있으면 전주 월요일 날에 이때 이자는 다음 주 이날에 얼마를 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전주에 알려주는 서비스 있는데, 이게 대출금 원리금 납입도래 알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게 있다. 아까 알려드린 거랑 달라요. 아까는 당일 날짜였고요. 이번엔 전주에 미리 다음 주 이자는 얼마입니다라고 따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도 등록해 주시면 되겠다. 대출 관련 전산 질의 사례를 좀 가져와 봤고요. 2019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 지금 보셔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대출 상담 들어와서 대출 실행 전에 원리금 상환액을 조회할 수 없나요? 개별 대출 실행 계좌의 원리금 상환액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근데 뒤에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111 상환 조회 가보면 우측 하단에 버튼 6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 버튼 하나가 원리금 조회 있을 겁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특별한 계좌에 대해서 언제 얼마 정도 나가는겠구나 라는 건 쉽게 볼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이게 궁금한 거죠. 대출 실행하기 전에 원리금이 얼마냐. 우리가 원금 균등은 그래도 계산합니다. 원금 균등은 3억 나누기 기간 플러스 요거 하면 매월 이자잖아요. 매월 이자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자 매달 나가는 이자를 더하면 여러분이 수기로 계산도 합니다. 근데 원리금은 우리가 계산 산식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대출 실행하기 전에 상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신 계정 대출 실행에 가면 대출 원장 조회라고 있거든요. 여기 가셔서 거래 구분은 21번 대출 실행 전 예상 금액 조회를 선택하시면 되고 계좌번호 구분에는 061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나머지 계좌번호들 입력 안 하시고 밑에 실행 전 금액 조회라고 맨 밑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여기서 대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대충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얼마를 받고 기간이 어떻게 되고 거치 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금리가 어떻게 되고 눌러주시면 상환 스케줄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손님이랑 응대하시면 돼요. 대출 심사 전에 미리 확인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느냐. 전산에 관련된 겁니다. 전산에만 관련된 거고요. MCI일 때, MI일 때, 사윗돌 중금리 대출일 때 적어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해주는 상품들이고요. 보증서 담보대출은 보증서가 실행일에만 나옵니다. 실행일에만. 대출 실행하는 날에 보증서 발급해서 담보 등록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것들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심사를 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날에 보증서 발급이 안 돼요. 그러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대출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사를 다 끝내고 왔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심사하기 전에 보증 가능 여부 조회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면 우리가 가능 여부를 심사 없이도 볼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됐기 때문에 심사 없이도 볼 수 있다. 만약에 MCI 보증 또는 MI 보증 이렇게 진행할 때 반드시 가능 여부를 조회를 하시고요. 만약에 나중에 안 된다고 그랬다. 네가 분명히 사전 청약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된다라고 오케이를 해놓고 실제 보증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전 청약에서는 오케이가 됐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하면 보증서 발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증 가능 여부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설명드려 봅니다. 대출금을 실행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취소 후 재대출해야 된다. 기산일자 어떻게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맨 처음에 1001 화면에서 날짜 나오는 거. 맨 처음에 있는 날짜를 수정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대출금을 실행할 때 부대 비용이 나옵니다. 근데 손님 통장 안 가져왔다고 해요. 혹시 부대 비용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하면 이렇게 대출거래 약정서 2조 보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대출 관련 재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에 따라 이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할 수 있기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 대출 취급 수수료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위에 거 2개는 안 되고 맨 밑에 거 기타에만 활성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금액과 이유를 적어 놓고 실행을 하시면 요 금액만큼은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컴퓨터에 대체로 남아있게 됩니다. 대출금, 일반 대출금 실행 화면에서 예약 실행이라고 있거든요. 실행 버튼 보면 여기 예약 실행이라고 있는데 어떤 기능일까요? 이걸 눌러보면 도우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도우말이 나오냐면 예약 실행을 클릭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건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일반 대출금, 예적금 담보대출금, 신규 대출, 연동거래로 할 때만 됩니다. 그래서 예금담보대출 같은 거 예약 실행해가지고 오늘 서류 쓰고 나중에 실행하고 싶은데 그 날짜에 그냥 예약 걸어놓는 겁니다. 예약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나 예탁금 담보대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약 걸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다. 자동이체 계좌 등록 중에 만기 여부, 오후 출금 여부, 예비 출금 여부는 언제 입력합니다. 제가 만기 완제는 말씀 안 드렸고 나머지는 설명드렸잖아요. 만기 시 완제는 대출금 만기 시에 기한 연장 없이 자동이체를 통한 대출 원리금 상환하여 완제할 경우 입력인데 우리가 만기를 놓친 경우가 있어요. 놓친 경우입니다. 만기 날짜가 왔는데 이 날짜에 손님 통장에 한 20억 정도 있다고 할게요. 대출금이 30억이었고요. 그럼 이 20억을 가지고 30억짜리를 상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친 경우잖아요. 이거를 연장을 해야 되면 손님이 난리가 난 거죠. 20억짜리를 지금 왜 갚았냐. 나 안 갚으려고 그랬다. 연장하려고 그러면 20억 갚은 것들을 취소를 하고 연장을 하셔야지 됩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놓친 경우에 돈이 상환이 되게 되니까 만기 일시상환 대출 같은 경우에 만기시 완제 안함을 눌러보시면 이런 일이 놓쳤을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만기시 완제 안함으로 잘 등록됐는지 보시는 거고 오전 오후 2회 출금 말씀드렸죠. 당일 4시에 한번 빠지고 6시에 한번 빠지게 되는데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UMS 통지 여부에 여로 선택해 주시면 잔액이 부족했을 때 낮에 문자로 알려드린다. 예비 출금 계좌 등록하면 1번 계좌가 부족했을 때 2번 통장에서도 돈이 출금한다. 경락잔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고객이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인출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아니어도 요즘 많죠. 혹시나 뱅킹들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2011년도에 지금 도입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시스템에 들어올 때 도입이 됐는데 문서 번호가 이거였습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출금 지급 방법 알림이라고 해서 대출금 연동 입금할 때 지급 전지 금액을 입력해서 놓으면 참고해서 해당 금액 이상으로 추금할 때 자동으로 해지되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지급금은 67번 또는 거래은제 해지 후 추금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대출을 실행할 때 밑에 지급정지 금액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만큼은 전산 아니죠. 뱅킹으로 출금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 참고해서 찾으면 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방법은 2013년도 문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대출 원장 등록에 가셔가지고 등록번호 29번으로 면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9번 넣고 면제율 등록도 있는데 전원 면제도 있고 일정 금액만 면제하는 것도 있고 면제율로도 하는 거 있으니까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사유 선택하고 면제해 주시면 돼요. 대출금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및 DM 발송 주소 변경 방법인데 요거 12번 여신 계정에 초기 화면 왼쪽에 있거든요. UMS 알림 도움말 읽어보실만 하고요. 연말정산 도움말 읽어볼만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대출금 알림 서비스가 오지 않는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발송 여부 어디서 보나요? 아까 UMS 도움말에 있는 거 가져왔고요. 여신 계정, 통계 정보, 업무 자료, 대출 알림 서비스, 통지 내역 조회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망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방법인 거고요. 여기 1111 들어가 보면 사망자라고 하면 안내가 뜹니다. 안내가 뜨기 때문에 3개월간의 연체이자 면제를 해드려라 라고 뜹니다. 문서번호도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요. 2012년도에도 있고 2019년도에도 있었네요. 문서번호 보시면 되고 일반 대출의 경우에는 여신 계정 대출 원장 등록 해제해서 거래 구문 111번 사망자에 대한 순수 연체이자 감면 등록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전화로 요청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망자 연체이자 환급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메뉴가 생겼습니다. 계좌번호고요. 넣고 하면 되고 환급이에요. 환급. 얘는 사전 면제가 아니라 환급 등록입니다. 환급 등록.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되겠다.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객님이 다른 통장에 돈이 있다고 알아서 빼서 갚으라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1111 화면 보면 밑에 연동계좌 비밀 금액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고객님의 다른 계좌 보여요. 다른 계좌 보이고 그거 선택해서 비밀번호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객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다른 통장에서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단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연체 또는 지연일 때만 되고 통장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그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출금해서 정리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손님이 여러 계좌를 상환하고 싶어 하는데 간편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1111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이거든요.
1112를 쓰면 실명번호별로 해서 합니다. 저도 저번에 3건 상환하는 걸 봤는데 대부분 담당자분이 모르시는 경우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1112 가봐서 주민등록번호 넣고 하면 한 번에 그냥 조회해서 상환할 수 있겠다. 화면 번호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1113도 있거든요. 1113은 뭐냐? 이거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같은 거 단체 상환할 때 쓰는 게 1113. 이거는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 해당 농협에서 아실 거고 1001 아까 1002도 설명드렸잖아요. 요거는 처음 실행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추가 대출할 때 쓰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여신 계정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한 번씩 내가 쓰는 거 말고 하나씩 꾹꾹꾹꾹 눌러보면 생각보다는 다양한 정보들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 정도쯤은 대출 실행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전산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짧게 끝나고요. 다음번에 연기 그리고 담보 신탁 관련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